51페이지 19번. 네, 좋습니다. 51페이지 19번부터 일단 그럼 보고 그 다음에 뭐 40번까지 풀었다고? 그럼 그 전까지는 일단 여기 인증이 너는 어디까지 풀었어? 저도 40분. 아, 그래? 거기까지 하고 뒤에 건 골라서 풀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유전도 아직 남았잖아요. 아, 유전 다 끝냈구나. 우리 지금 당장은 없구나. 대신에 수능 특강 숙제가 있었죠. 아, 그거를 놓고 왔어요. 스타를 아직 안 샀어. 일단 하자. 일단 하고 나서 얘기합시다. 다음에 민말의 집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림은 A와 B의 일부를 표는 A와 B의 지점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T1, T2, T3, T4일 때 지점 D2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1에서 4는 T1, T2, T3, T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일단 그래요. 자, 사실 이 19번 유의 문제는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은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시간을 고정해 놓고 여러 개의 지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주가 되는 유형이지. 근데 얘는 지점을 고정해 놓고 시간을 바꿔가면서 푸는 유형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은 아니야. 근데 조금 더 접근성 자체는 편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로 나오는 유형에 비해서 접근성 자체는 좀 편한 유형이라고 보는데 뭐 아무튼 유형이 좀 다르긴 하니까. 뭐야, 흰색 분필이 생겼어 어디서? 그래서 제가 뱉어놨어요. 오, 약간 위에서 분필 만들어내는 편. 오케이, 확인. 다음에 색깔 필요하면 뭐 약간 살짝 칼로 그어서 빨간색도 가져가. 오케이. 쉽지 않은데. 자,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보통 이제 이런 표를 분석할 때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하게 될 게 마이너스 80mV라고 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 안에서 마이너스 80을 찾으면 일단 A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A D2가 이게 2가 T1에서 T4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때 이제 마이너스 80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A의 1, 2, 3, 4 이게 각각의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어도 얘가 전위가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얘가 지금 전위가 마이너스 80이라는 소리는 얘는 자극을 진행한 시간, 그러니까 자극 자체에 쓰인 시간이 3초라는 걸 우리가 바로 그래프를 보고 알아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면 얘는 뭐 사실 이 뒤에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게 그러면 자극이 도달한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총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이냐, 요런 걸 이제 알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닌 게 아예 T1, T2, T3, T4 중에서 1, 2, 3, 4가 누군지 안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T1, T2, T3, T4가 몇 초인지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일단 저는 표를 이렇게 해보긴 했으나 얘는 표로 접근하는 형태보다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겠다의 느낌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자,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표로 완성시킬 수 없는 문제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여기다가 잠깐만 좀 내려갔다 오는 게 낫겠지. 여기다가 점을 찍는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A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일단 점을 찍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A의 1도 찍어봅시다. 자, A의 1은 마이너스 60이니까 요거 이렇게 둘 다 A의 1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분극 중인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는 거고 탈분극 중인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A의 3번도 볼게요. 자, A의 3번은 플러스 20이니까 한 요쯤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요 두 개 다가 A 3일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누군진 몰라. 뭐 당연히 지점이 두 개는 아닐 테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될 거고요. A의 4번은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플러스 10 이쯤에 점을 찍어갖고 얘네 둘이 A의 4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지. 자, 그리고 당장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뭐 정도 알아낼 수 있냐면 모든 지점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흐른 게 A2다라는 사실 정도만 알아낼 수 있겠지. 그치? 진행을 가장 오랫동안 해야 가장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점 기준으로 하면 T4에 해당돼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 정도인 거고. 그런 다음에 이거 제외하고 A만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제 B에 대한 지점도 찍어 봐야 되겠지? 다른 색깔로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B의 지점을 각각 찍어 볼게요. 그러면 B의 1번은
B1번은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요 A3번하고 공유하겠네요. B1번이 점들을 공유를 해요. 일단 둘 중에 어느 점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B의 2번은 플러스 10이니까 얘랑 점들을 공유하니까 이렇게 같이 적어줄게요. 그리고 B의 3번은 마이너스 65라고 되어 있으니까 B의 3번이 한 요쯤에 이렇게 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60이 여기 A1번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5는 여기 B의 3번 이 둘 중 하나가 될 거고요. B의 4번은 얘랑 이렇게 점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요 A1과. 자,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아이고 깜짝이야. B를 이렇게 놓고 나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생깁니다. 뭐 A의 2가 T4라는 걸 B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B의 2가 T4여야 된다는 사실로 써먹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B의 2번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B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무조건 B의 2보다 이쪽에 있는 점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돼? 얘가 B3으로 확정됩니다. 여긴 탈락. 그리고 이 점이 B4로 확정되겠지. 왜냐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B2보다 앞서가게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B2도 이 점으로 확정이 되겠죠. 왜냐? 그래야 B1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여전히 뭔 모른다? B1은 둘 중에 어느 점인지는 알 수 없어. 왜? 얘보다 뒤에 있기만 하면 된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알 수 있는 정보야.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A랑 B를. 자, A에서 우리가 요게 맨 오른쪽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B의 2번도 맨 오른쪽에 있어야 돼 라는 걸 통해서 여기까지 알아냈잖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알아낸 정보 중에 뭐가 있게 되냐? B의 4번이 B의 3번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 정보를 알아냈죠. 그러면 A의 4번도 A의 3번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런 정보를 똑같이 써줄 수 있는 거지. A한테 가져가서. 그러면 A의 4번하고 A의 3번을 비교해보면 결국은 뭐다? A의 3번도 A의 4번도 자, 얘가 A 4번과 같이 이 점을 공유하게 되겠네요. 이 지점을.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B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것도 씌울게. 그 다음에 또 B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요. B 3번이 가장 뒤에 있는 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T1.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뒤에 있는 점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A한테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1번이 이걸로 확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A 입장에서 순서가 다 나열이 되죠. 얘가 T4, 그럼 얘가 T3, 얘가 T2, 얘가 T1 이렇게 나열이 되니까 그걸 똑같이 또 B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얼추 다 되네? 그러면 얘네 둘은 위치 확정이 안 되는 느낌이긴 하네요. 아마 기억리근데그 푸는데 저 둘의 위치를 확정할 필요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깜짝이야. 와, 씨. 녹음 안 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저 둘 중에 확정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기억리근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기억. 3은 T1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얘가 T4, 얘가 T2, 그리고 얘가 T1. 아니 뭐래? T4, T3, T2, T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은 T1이 맞네요. 그 다음에 T2일 때 B의 D2에서 어차피 D2는 지점, 주어진 지점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T2일 때 B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B의 4번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 B 4번 여기 있잖아. 그러면 탈분급 중이죠. 그리고 흥분의 전도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그렇겠지. A는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해됨? 네. 다음. 그냥 말로 질문했는데 뭐 일단 해보세요. 33번 같은 거 네, 33번 같은 거. 이거 뭐요? 어디가 자극을 준지 안 나와 있고 그 번호 순서대로 D1, T3 고 뭔지 모르잖아요. 그 자극 준지로 그냥 아무데나 하나 원하는 거 찍은 다음에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닐지는 저도 읽어보고 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방법 말고도 더 있냐 아니냐를 제가 이제 좀 봐야 알 수 있긴 해요. 딴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노가다 형태가 아니라 그냥 표를 분석하면 알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튼 일단 윤중이 20번이요.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가와 나를 표는 가와 나의 동일한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일정 시간 지난 후 T1일 때 그치 이쪽이 보통이죠. 이게 일반적이지. 시간을 고정해 놓는 거. 그래서 축작돌기의 세 지점 기역에서 디귿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나에서 흥분의 전도는 각각 1회 일어나고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이다. 가와 나 중 하나에만 시냅스가 있으며 이외의 조건은 동일한다. 자, 이 이외의 조건은 동일하다에는 당연히 뭐 축삭돌기의 흥분 전도 속도도 동일해야 되는 걸 거야. 그러면 가랑 나는 기본적으로는 어때야 되는 거냐면 시냅스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지점에 전위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치? 근데 모든 전위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시냅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럼 간단하게 무슨 얘기? 적어도 기역 앞에 시냅스가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기역 뒤에 시냅스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기역이라는 지점은 가에서도 마이너스 80, 나에서도 마이너스 80으로 여기는 동시에 도달했다는 소리잖아요. 적어도 가와 나에서. 근데 바로 니은부터 달라지죠. 그러면 확실한 건 시냅스가 가한테 있는지 나한테 있는지는 몰라도 시냅스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니은 사이에 있다. 요건 알 수 있어. 그게 가랑 나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모르지 않아요. 왜 모르지 않냐면 얘가 이제 수치를 굉장히 절묘하게 준 건데 마이너스 72란 뜻은 무조건 제분극 중에만 나올 수 있는 숫자죠. 왜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70에서 시작해서 탈분극 동안 올라가기만 하고 마이너스 70보다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제분극이 끝나갈 때. 혹은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 여기 제분극이 가분극 마이너스 80 찍고 올라올 때도 가능은 해. 아무튼 근데 여기서만 마이너스 70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 뉴런에서의 니은 지점은 여기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 무조건 가의 니은보다 나의 니은에 자극이 먼저 도착해야 된다는 소리지. 나의 니은은 여기 찍혀있다는 소리는 워낙 자극을 오래 진행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극을 더 먼저 받았어야 된다고. 누구보다? 가의 니은보다. 가의 니은은 플러스 6이니까 찍어봤자 한 요쯤에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많이 진행, 즉 자극을 먼저 받아. 그럼 얘는 자극을 나중에 받아. 그러면 그 자극을 나중에 받게 만드는 요소는 지금 뭐밖에 없어? 시냅스밖에 없잖아. 그러면 가의 기역과 니은 사이에 시냅스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뭐 딱히 접근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뭐 표를 분석한다기보단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을 아마 내려가면 답이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부터 봅시다. 기억 나의 시냅스가 있다. 아니죠.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의 기역과 니은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나에서 니은의 K 플러스 농도는 자 세포 안에서보다 세포 밖에서가 낮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죠. 뭐 K 플러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포 안이 많아요. NA 플러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포 밖이 많아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분극 중이든 탈분극 중이든 재분극 중이든 뭔 개짓거리를 해도 어차피 항상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조건입니다. NA 플러스는 무조건 밖이 많고 K 플러스는 무조건 안이 많아. 그게 깨지는 순간 뭐야? 그 뉴런은 죽은 뉴런이 되는 거니까. 아예 죽은 뉴런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뉴런이 살아있으려면 방금 얘기한 조건이 무조건 만족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니은을 푸는 데는 그러니까 표를 분석하고 자시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K 플러스 농도가 세포 안에서보다 밖에서가 낮아? 이건 그냥 무조건 틀린 말인 거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게 연도를 보면 이제 2016년이잖아요. 이게 조금 옛날에 써먹던 낚시질입니다. 요즘엔 그래서 저런 걸 잘 안 쓰긴 해.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어떤 뭐 인강이나 뭐 학원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나 이런 포인트를 짚을 때 보통 이건 다 설명은 하거든. K 플러스는 무조건 안이 많아. 나트륨 무조건 밖이 많아. 이걸 예전에 하도 많이 써먹고
이 짓거리를 많이 했다 보니까 보통 다 설명을 해. 그러면 수능에서 이걸 낚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잘 안 내긴 한다. 그다음에 디귿 T1 이후에 가의 디귿에서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은 없다라고 했는데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뭐 살짝 애매할 순 있는데 요건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당연히 틀린 말 아닐까 이것도. 왜냐면 디귿이 마이너스 70이니까 얘는 T1 이후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 저기에 뭐가 도달해? 자극이 도달하겠지. 그럼 여기는 결국 탈분극, 재분극 하게 될 거잖아. 그럼 나트륨의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어 사실 디귿도. 왜?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 이동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어차피 항상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디귿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주어진 자료를 분석한다라는 건 기억을 푸는 데만 필요한 거고 알고 보니 니은과 디귿은 자료를 분석할 필요도 없었던 거네. 자,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고. 그래서 다음.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33번을 그냥 같이 해볼까 한번? 아니 그냥 풀긴 했는데 음. 예시로 들기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33번을 읽어본 다음에 노가다가 아니면 방법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노가다가 아닌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저도 문제를 딱 보고 아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제 2018년도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워낙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그림은 A와 B의 축삭돌기 일부를 표는 A와 B의 동일한 지점에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내 지점 D1에서 D4에서 측정한 막전을 나타낸 것이다. 자극을 준 지점은 P와 Q 중 하나이다. 자, 1에서 3은 각각 D1에서 D3 중 하나이고 4는 D4이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이 P일 때와 Q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해봤다는 건가요? 뭐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풀이가 아닌 것 같아서 이 33번은.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일단 그렇게 하면 풀리긴 해. 일단 그렇게 하면 풀리긴 해. 항상 그렇잖아. 일단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근데 그게 항상 최고의 방법이냐? 아니야. 이거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익혀야 될 건 당연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걸 먼저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에 통용되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 그냥 넘어갈게. 왜냐면 어차피 뒤에 가면 계속 여기는 거의 유형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40번 이후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앞에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도움이 되겠지. 표 그리면서 해야 되죠. 쌤이 알려준. 얘기했다시피 이걸 결국에 수능에까지 가서도 표를 그리고 있어야 되는 상태면 안 됩니다. 수능에선 당연히 표를 안 그리고 안 그리고 풀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소 2등급 이상을 노리고 있는 게 맞다면 얘를 표를 안 그리고 풀 수 있어야 돼. 보통 사실 3등급 정도 맞으려고 해도 얘를 표를 그려서까지 풀 만큼 투자할 시간이 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능에 가서는 표를 안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그게 되려면 표를 자꾸 그려봐야 안 그리고 풀 수 있게 돼. 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냥 푸는데 풀리면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이미 네가 작년에 그린 표 수가 꽤 많잖아. 작년에 여기 할 때. 그래서 괜찮은 걸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 자체는 뭐 표를 안 그리고도 풀리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전에서는 애지간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그리고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무조건 퍼넥사각형을 그리라고 얘기했었잖아. 그거는 이제 실수 방지도 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퍼넥스 그리고 안 그리고에 따라서 생각 안 날 게 나기도 하고 생각 날 게 안 나기도 하거든. 근데 여긴 좀 달라요. 어차피 표를 그리든 안 그리든 안 그리고 풀 수 있으면 그냥 어려운 문제도 안 그리고 풀 수 있어요. 근데 표를 그려야만 풀 수 있는 사람은 쉽든 어렵든 애지간하면 다 그려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냥 그 개인의 실력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라가는 실력이니까 그건 상관없을 겁니다. 아무튼 몇 번까지 풀었어? 그래서? 딱 37번 정도까지 풀었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맞춰서 40번 뒤에 있는 걸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아저씨가 앞에 거를 다시 시도해 보기 위한 뭐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 37번까지 풀었어요. 38, 30, 40 풀어도 될것 같아요. 뭐야? 안 풀겠단 말이고. 볼까 그러면? 좀 최대한 최근 문제 유형들을 위주로 해봅시다. 38번이 좀 적합하네요. 진짜 38번이에요? 아, 너 했다고? 아이씨, 그냥 뺑기라고? 아, 이런. 41번 합시다. 2023학년도 6월 모평이니까 딱 괜찮은 것 같네요. 보자. 이게 작년 6월 모의고사가 좀 그렇더라고. 작년 6월 모의고사가 왜 좀 그러냐면 제가 저기 풀이 적어놓은 풀이노트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풀어서 풀이 적어놓은 풀이노트 거기에 진짜 다 있는데 작년 6월만 없어. 그래서 어제 수업하다가 조금 당황했어요. 뭐야? 왜 작년 6월 거 왜 없지? 아무튼 자,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에서 D4의 위치를 그리고 표는 A와 B의 지점 X의 역지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D1에서 D4의 막전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X는 D1에서 D4 중 하나이고 1에서 4는 D1에서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결국은 이게 아까 얘기한 뭐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가는 유형인 것 같네요. 그래서 표를 분석하기 전에 밑에 있는 조건을 먼저 마저 읽을게요. A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고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B로 같다. A와 B는 1cm/ms, 2cm/ms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 각 지점에서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 얘는 뭐 러프하게 그냥 표를 그리면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뭐 뇌를 덜 쓰고 풀 수 있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표를 그려 봅시다. 자, 일단 당연히 먼저 분석하면 좋을 지점은 A의 1, 2, 3, 4 여기보다는 당연히 B의 1, 2, 3, 4 얘네들이 분석할 만한 지점이 두 개나 있잖아. 2가 마이너스 80이고 4가 플러스 30이란 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80하고 플러스 30은 너무 분석하기가 좋아. 왜? 밑에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80은 3ms일 때고 플러스 30은 2ms일 때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해봅시다. B의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mV의 전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위가 마이너스 80mV가 되니까 그러면 얘는 자극 진행 시간이 3ms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0mV의 전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2ms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2번하고 4번 사이에 시간차가 1ms만큼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1ms 거리여야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를 캐치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어차피 저거에 3ms라는 것도 문제 조건에 그치? 문제 조건에 3ms라는 게 있네요. 시간 안 준 줄 알았어. 그럼 얘는 비교적 좀 쉬운 문제가 되네. 왜? 총 시간이 3ms라는 걸 준 순간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돼요? 그치? 얘가 자극을 준 지점이라는 게 캐치가 되는 거겠지. 그쵸? 왜? 얘는 도달 시간이 몇 초가 돼버리니까 0ms가 돼버리니까. 그렇잖아.
내가 얘한테 준 시간이 3초인데 그 3초를 온전히 다 자극을 진행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소리는 오는데 걸린 시간이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오는데 걸린 시간이 1초.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겠네. 뭐 그렇게 되겠는데 문제는 또 어차피 그건 뭐야. 자극을 준 지점도 랜덤이긴 하네요. 어차피 자극을 준 지점이 랜덤이라서 이렇게까지 했으나 얘가 자극을 준 지점 그걸 좀 표시를 해볼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자극을 준 지점인데 얘가 누군지 지금 당장 알 방법은 없다. 근데 단지 한 가지 정보 뭐? 2번하고 4번 사이가 1ms의 거리여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의 접근이 가장 편하냐면 이것도 아까 말한 방법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지점이 D1이고 어떤 지점이 D2인지를 그냥 일일이 가정해가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늘어나게 돼. 좀 경우의 수를 너무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니까 가장 편한 접근은 얘는 뭐냐면요. 전도 속도를 B가 전도 속도가 1cm/ms일 때 그리고 1번 경우의 수 그리고 2번 경우의 수 얘 전도 속도가 2cm/ms일 때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더 편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적어도 지점 2와 지점 4 사이가 1초 차이의 거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1번 경우의 수라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1cm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두 안 껴있는 상태로 1cm 차이여야 되냐면 시냅스가 안 껴져 있는 상태로 1cm 차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지점이 B에서 찾아보면 뭐예요? D2랑 D3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얘네 둘이 이 둘이 1번 경우의 수 안에서의 풀이를 지금 적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 얘네 둘이 둘 중 하나가 D2고 나머지 하나가 D3고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쵸? 사실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바로바로 진행되는 느낌은 없네. 왜냐면 B 자체에 주어진 게 이게 정보가 끝이기 때문에 B 안에서 돌고 도는 정보로는 이걸로는 뭐 불가능하니까 저기서 알아낸 걸 이제 A로 옮겨와 봅시다. 자, 그럼 A를 또 해보면 얘가 플러스 30mV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그럼 전이 진행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극이 3ms여야 되는 거 아니죠. 2ms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총 시간이 3ms 주어져 있는 거니까 도달 시간이 1ms 이렇게 캐치가 되겠죠? 근데 얘가 1cm/ms라고 얘기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같은 조건에서 얘는 그쵸 2cm/ms로 속력이 결정나게 됩니다. 그럼 얘는 2번이 어차피 똑같이 자극을 준 지점이어야 되니까 얘 1번 지점은 2번 지점으로부터 2cm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지. 그런 다음에 그 2cm 떨어져 있는 지점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면 없어요. 그치? A한테는 2c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 게 D2를 시작점으로 잡든 D3를 시작점으로 잡든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 시냅스를 낀 앞에 있는 뉴런한테는 자극이 못 가니까. 그러면 1번 경우에는 탈락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하는 게 더 편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되는 거야. 문제마다 어떤 걸 조건으로 잡아야 되는지가 좀 달라. 뭐 생각만 하는 분들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원래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게 작년까지는 화원생원 동시 선택자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내가 자주 하게 되는 얘기였는데 뭐 올해도 그냥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보통 화원이 생원보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옵니다. 화원은 어떤 유형에 대한 공략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바뀌더라도 다 공통된 공략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근데 생명은 이렇잖아. 문제 같은 유형인데 재밌잖아요. 그때 그치. 써먹어야 되는 조건이 달라. 그래서 재밌긴 해.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활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선호한다는 뜻은 저는 약간 원래 알잖아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서 내가 선호한다는 소리는 원래 그게 어렵다는 뜻은 맞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조건은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로 다시 가봅시다. 이걸 왜 줘? 예, 그래서 2번 조건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요 D2, D3도 다시 리셋을 하고요. 그러면 그치. 얘가 2cm/ms고 얘가 1cm/ms로 해서 이번에는 요 둘 사이의 거리가 2cm로 결정이 되겠네. 그러면 2cm로 시냅스 없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찾자면 D1, D2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둘은 D1, D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cm/ms가 되면서 이 1번이란 지점은 2번이란 지점으로부터 1cm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2번은 가능해졌죠. 그치? 1번이 D3면 되는 거지. 근데 1번이 D3이기 위해선 2번이 D2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 2번이 D2가 됐으니까 4번이 D1이 되는 거지. 그러면 3번은 자연스럽게 D4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자극을 준 지점이 D2라는 정보까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A의 4번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이 뒤에 걸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극이 무조건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A의 3번이 마이너스 70인 이유는 뭐겠어? 이것도 자극이 도착하지? 안 와서겠지. 왜냐면 지금 D1에서 출발한 자극이 D2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D2에서 출발한 자극이 D4까지 가려면 걸리는 시간이 4초지. A한테는. 내가 지금 1cm/ms의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뭐야? 원하면 표를 마저 채운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서 필요한 표의 부분만 채우면 풀리겠다. 그래서 기억 x는 D3이다. 우리가 자극을 준 지점은 D2니까 아니고요. 니은 가는 마이너스 70이다. 가는 마이너스 70이어야 됩니다. 왜? 절대로 자극이 도착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70이겠지. 디귿 기억이 5ms일 때 이번엔 시간을 5ms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때 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A의 3은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총 시간을 5ms로 바꾸란 얘기야. 근데 도달 시간은 뭐야? 4ms라고. 그치? 그러면 얘는 자극을 1ms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전위가 정확하게 몇인지 몰라도 아무튼 타분극 중이겠지 뭐. 이렇게 캐치를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실제로 이제 작년 6월 문제잖아요. 이게 딱 작년 6월 문제인데 굉장히 인싸 유형인 거예요. 정말 딱 핫한 유형입니다. 이게 요즘 이 신경계 파트 유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원이 지금 계속 가는 방향이 그 다인자 유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노가다만 시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도 딱 이 정도의 노가다만 시키는 게 옛날 신경계 문제 쪽 옛날 이 자극의 전달 문제를 보면은 진짜 과도하게 표를 여러 번 그려야 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우의 수를 그 지점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누지 않고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노가다가 진짜 심각해져요. 네, 이렇게 되면 좋지. 현역으로? 그랬던 시절에? 그 시절의 신경 전달 문제는 이렇게 안 어려웠어요. 과탐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탐이랑 그때 과탐은 난이도가 아예 달라요. 특히나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목이 생명입니다. 화학은 오히려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로는 그때가 더 어렵기도 했어. 그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비포장도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화학이.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로만 따지면 지금이 더 어려운 건 맞는데 그때 비포장도로여가지고 지금 와서 그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대가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 느낌이라면 생명과학은 그냥 대놓고 쉬웠어요. 그 시절에 지금에 비해서 생원이. 왜냐면은 그때는 과탐이 변별력을 그렇게까지 많이 가질 이유가 없었으니까. 영어가 상대평가였고, 그리고 수학도 지금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어려웠고,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는 지금이 더 어렵긴 한데, 뭐 국어는 어차피 그 국어의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 난이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고, 아무튼. 그리고 지금처럼 생명과학을 처참하게 어렵게 내지 않아도 그땐 물화 선택자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어. 물화 선택자 수가 너무 없고 생명에 다 몰빵되는 현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생명과학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어떻게든 생명과학의 선택자 수를 줄이려고. 그리고 물화는 계속 쉬워지는 거야. 어떻게든 물화 선택자 수를 늘리려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생원은 계속 어려워져 온 거고 물화는 계속 이제 쉬워져 온 거고. 근데 화학은 요즘엔 다시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근데 물리는 계속 대놓고 쉬워지고 있으니까. 물리 선택자 수가 계속 모자라니까. 근데 현재 고2에서 그러니까 현재 고2 올라가는 애들이 수능 들어갈 때쯤 되면 물리 선택자 수가 확 증가할 걸로 보이거든. 요즘은 물리 선택자 수가 많더라고. 일단 공대 가겠다. 그래서 일단 물리 하고 보겠다. 내가 잘 맞고 아니고는 다음 얘기고 일단 하고 보겠다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보기에는 좀 물원 선택자 수가 늘어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2학년 아래쯤부터는 물원도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니들이랑 관련 없는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이름 자체가 생명이 더 쉬워 보이고 물리, 화학이 좀 더 어려워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과목에 대한 공부 자체도 물리화학이 더 어려워. 생명과학보다. 그렇잖아. 이론이 생명과학은 들어서 모르겠는 이론은 없어. 이걸 외워야 되는 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물리화학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이론이라는 게 존재해.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목 자체의 난이도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물화 선택자 수가 적지. 그래서 수능을 쉽게 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물화를 수능만 계속 쉽게 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화학은 무조건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봐. 1단원이 양적 관계인 거. 개인적으로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학을 다 그냥 뉴비를 바로 절단해 버리니까 바로 뉴비 절단기 그냥 1단원을 깔아놔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냥. 하원 한번 해볼까 이러고 이제 갓 들어온 애들이 딱 첫 시험 보자마자 이거 과목이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솔직히 진짜 하원의 최고 단점입니다. 적어도 2단원 정도는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화학 했어? 내신 때? 안 했었어? 그러니까 화학이 2단원이 차라리 이론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훨씬 쉽고 할만해. 그래서 2단원이랑 1단원만 딱 순서 바꿔놔도 왜냐면 3단원은 1단원 지식 없이 하기엔 좀 그러니까 3단원도 이제 1단원이랑 자리를 바꾸기에는 3단원에서 뭔가 물어볼 때 1단원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서 1단원, 2단원 순서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개를 바꾸면 이제 기말 때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보단 나을 거야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그렇잖아. 원래 그렇잖아. 약간 던전 같은 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약간 RPG 게임 한다고 치면 던전 같은 거 들어가면 처음엔 좀 약한 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좀 이제 쫄목 구간 좀 있다가 또 최종 보스가 나오고 이런 느낌이고 요즘 이래야 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보스가 서 있는 거잖아요. 하원은 지금 그것도 사실 중간 보스도 아니야. 최종 보스가 맨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냥.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깬다고 다 이기는 것도 이기잖아. 또 그렇지. 화학 안 하길 잘했다. 진짜 내가 이과인지 물과인지 몰라서 일단 세균 하나 박아놓고 시작했어. 그래서 두 과목 했구나.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3학년 때 과학 3개라면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A, B, C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근데 아마 그랬으면 저는 생명이나 지구 중에서 하나를 안 들었을 것 같아서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고2 때 과탐 3개 선택하기에 맞다고 보긴 해. 이쪽 때문에. 근데 생지 선택할 거면 2학년 때 두 과목만 해도 됩니다. 어차피 생지. 어차피 수능 때도 생지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남들은 이제 생지 선택하면 패션 이과다 뭐다 까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남들 시선 뭐 어쩔 건데.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1학년 때 생지 했죠. 남들 시선 뭐 어쩔 건데 어차피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물화 안 한 걸 후회할 수 있거든요.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대학을 가야 말이지. 무슨 말이야. 가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지. 아무튼 다음 거는 48번도 이제 최근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할만할 것 같아서 48번을 먼저 하고 54번 그걸로 넘어가 봅시다. 48번 봅시다. 다음은 민마리 집신경 A에서 C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에서 C의 지점 D1에서 D4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서로 다르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문제네요. 원래 이렇게 서로 다르다 하고 나서 속도를 주면 모르겠는데 안 줘버렸네.
근데 대신에 근데 밑에 보니까 정확한 숫자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그냥 가봅시다 계속. 그다음에 그림은 A에서 C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그리고 표는 A에서 C의 D1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간과된 시간이 4ms일 때 D2에서 D4에서의 막전이가 속하는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1에서 3은 D2에서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는 구간 기억에서 디귿 중 하나에 속한다. 자, 이거는 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여기 문제가 무슨 문제였는지 기억이 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어디에도 통용될 만한 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우린 이 표를 보고 A, B, C 중에 누구부터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어? C부터 분석을 하면 돼. 왜? 정보를 가장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C부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부터 분석을 들어가 보면 C의 1번은 니은 구간이고 C의 3번도 니은 구간이야. 우리가 표를 보면요. 아니 그래프를 보면요. 니은 구간은 지금 뭐다? 탈분극을 하고 있는 구간. 아니 미안해요. 재분극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디귿은 뭐야? 재분극이 완전히 끝난 구간이다. 한마디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2번이 일단 제일 그치? 자극을 가해준 지점에서 가장 가까워야 돼. 그래서 2번이 D2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겠죠? 왜? 우리가 자극을 준 게 D1이라는 건 일단 기정사실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제 D3, D4 중에 누가 3번인지 누가 4번인지는 누가 1번인지 누가 3번인지는 C를 보고는 모르겠네. 그치? 근데 A를 올라가 보니까 딱 정확하게 1번하고 3번만 비교해놨네. 그러니까 이제 A를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A에서 보면 1번이 니은애가 있고 3번이 디귿애가 있죠. 그러면 3번인 디귿이 더 오래 진행했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자극을 더 먼저 받았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D3가 되겠고 1번이 D4 이렇게 찾아주는 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린 뭘 찾아야 되냐? A, B, C 중에 누가 제일 빨리 전도되는 뉴런이냐? 그러니까 이 속도 비교를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자, C의 3번이 니은일 때 A의 3번은 디귿이에요. 그럼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치? A가 더 빨라야 되는 거지. 왜냐면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3번은 디귿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C의 3번은 니은까지밖에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주어진 시간이 더 적단 얘기죠, 이 C가? 그러려면 뭐야? 더 느리니까 주어진 시간이 적게 되겠지. A는 더 빠르니까 더 많이 진행했겠지. 이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C보단 빠르네. A가 C보다 빠르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고. 이번엔 B랑 C를 비교를 해보면, 자, B랑 C에서 2번을 보면요. C의 2번은 디귿인데 B의 2번은 기억이야. 그러면 뭐야? C가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C가 더 빠르다라는 소리는 속도가 이렇게 배열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그냥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 A일 때 A의 2에서의 막전이는 디귿에 속한다. 요거는 이제 당연합니다. 왜? 2는 3보다 더 앞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3이 디귿이면 2도 디귿이지. 그 다음에 니은 A일 때 B의 D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B의 D3? B의 D3면 B의 3번이네요. 그쵸? 그치? 가장 앞에 있는 지점인 2가 기억인데 이 뒤에가 무슨 수로 뭐 그쵸? 여기 다 기억이겠지. 1 확률이 높아 보이죠?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A에서 C 중 C의 흥분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틀렸지? A가 제일 빠르지.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것도 얘는 이제 뭐 인사 유형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수능 문제는 당연히 인사 유형입니다. 얘네가 제일 핵인싸지 뭐. 그리고 넘어가서 54번이요? 그것도 수능이에요. 여기 이제 다 여기 고난도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기 고난도 유형들은 어차피 다
푸는 방법 자체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유전 파트는 고난도고 고난도가 아니도고에 따라서 진짜 난이도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심각하긴 한데 얘네들은 아마 할만할 겁니다. 고난도라고 달려 있어도. 단 뭐만 빼고냐면 제가 좀 찾아볼게요. 아마 그 문제가 무조건 있을 텐데. 없다. 오, 없네. 빛몇 중에 하나인가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 네네네. 진짜 화학은 아니야. 경준이도 맨날 노래를 부르잖아. 물리할까, 물리할까. 아직도 계속 화학해. 빨리 물리를 할 거면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 그냥 화학 계속하면서 물리할까요? 걔는 지구 믿고 부지를 끄는 아예 그리고 그러니까 걔는 분명히 하면 할 수 있는 애인데 그 약간 그 PTSD 같은 게 오나 봐. 너무 많이 까는 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1과 2의 네, 이거 54번이죠. 68쪽에 54번. 그래서 그림은 1과 3의 역치 이상 자그 지점의 D1에서 D5의 위치를 그리고 1과 2의 P에 그리고 3의 Q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 4ms. 그래서 P와 Q는 D1에서 D5 중 하나. 그리고 표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1을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속도는 2V, 2를 구성하는 그리고 3을 구성하는 흥분 전속도 각각 3V와 6V. 문제가 아주 그냥 지랄이 났죠, 그냥.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1과 2의 자극을 준 지점과 3의 자극을 준 지점이 다른 것도 화가 나는데 그래도 적어도 시간은 알려주긴 했어. 그리고 그래도 표는 섞어놓진 않았어요. D1, D2, D3, D4, D5가 명시되어 있어. 근데 또 속도가 또 지랄이 났죠. 네, 속도를 2V, 3V, 6V 이러고 있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화가 나게 만드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표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숫자가 저 마이너스 80 말고는 아예 없어, 사실. 왜냐면 저 마이너스 70은 원래 분석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왜 마이너스 70인지 모르니까. 심지어 신경 1 같은 경우는 그 시냅스가 뒤에 있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자극이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70은 아예 분석할 방법이 없고요. 우리는 당연히 저 3한테 3의 D2 요거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80으로 놓고요. 그럼 일단 얘가 마이너스 80인 상태에서 뭐야? 그렇죠. 예. 자, 얘가 일단 전위가 마이너스 80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극을 진행하는 시간은 3ms가 될 거고 그런데 총 주어진 시간이 4ms니까 얘한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1ms다라는 사실 정보 정도를 일단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저게 다야. 지금 당장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딱히 볼 수 있는 건 저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냥 아무튼 우리가 3의 D2에다 자극을 직접 준 건 아니다라는 사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게 3은 어차피 혼자 자극 준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1과 2에서는 자극 준 지점이 D2일 수도 있어. 그리고 D2가 맞습니다. 왜? 그치? 1과 2에서는 분명히 이 두 뉴런의 1을 이루는 뉴런과 2를 이루는 뉴런의 속도는 달라야 되거든요. 1은 2V로 확정이고요. 2는 3V 또는 6V 이렇게 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1과 2의 속도가 다른데 D2에서의 전위가 같습니다. A로.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겠지. 근데 이거 아닌 경우일 수도 있긴 있다, 이 문제는. 그치? 시냅스 때문에 꼬일 수도 있어요. 자극을 준 게 D1인데 원래는 그럼 D1에서 D2까지 가는 시간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시냅스가 시간을 꼬아놔서 가능을 하기도 해.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D2가 시작점이겠지 뭐. 자극을 준 지점이겠지 뭐. 라고 문제를 접근해도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P는 D2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정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P는 D2라고 잡았을 때 뭐 괜찮아요. 자, 신경 1 같은 경우는 여기 신경 1에서 D1은
아예 자극이 도달하지 않는 점이 되겠죠. 얘는 그럼 분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조건에선. 그리고 1의 D2가 A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우리가 자극을 직접 준 지점이기 때문에 총 4ms가 됩니다. 그리고 도달 시간이 0ms가 돼. 우리가 얘를 직접 자극을 준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 전위가 몇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70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D3, D4, D5 이렇게 적어는 놓을게요. D5까지 없나? 있지. 그 다음에 2에 또 D1, D2, D3, D4, D5에 대해서 여기서 똑같이 마이너스 70mV 4ms, 0ms 이렇게 자극 시간은 그냥 생략하고 적을게. 왜냐면 뭐 좀 공간이 좁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3에 D1, D2, D3, D4, D5 해놓고 여기서도 저 정보를 좀 옮겨 놓읍시다. 얘 D2는 마이너스 80mV라서 총 시간이 4ms일 때 도달 시간이 1ms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따로 적어 놓읍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A가 마이너스 70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3의 D4도 마이너스 70인 게 되겠네요.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70mV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0mV인데요. 뭘까요? 이 마이너스 70은? 휴지 전위는 맞아. 근데 지금 이 마이너스 70mV가 뜻하는 바가 자극이 이미 지나갔는데 탈분극이 끝난 건지, 그러니까 탈분극이 끝나서 재분극이 끝나고 그래서 마이너스 70인 건지, 아니면 자극이 아예 도착하지 못한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얘가 D2예요. 그치? 그러면 자극이 이쪽에서 왔을 때는 얘가 그치 도달을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얘가 도달을 못했다라고 보게 되려면 자 D2하고 D4 사이의 거리를 한번 봅시다. D2하고 D4 사이의 거리가 2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려면 지금 남은 시간이 3초나 되는데 그럼 얘는 속도가 3분의 2 밀리세크보다 느려야 되는 겁니다. 3분의 2cm/ms보다 느려야 돼. 그럼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2가 되면 얘는 너무 느려진단 말이야. 얘가 3V라서 3분의 2로 될 수도 있는 거고 6V인데도 3분의 2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가 됐든 아무튼 얘가 너무 느려져. 그러면 얘는 이제 가능성이 없을 테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다? 오 그러네. 그럼 얘가 6V로 확정이니까 그럼 더더욱 아예 가능성이 없죠? 얘보다 절반, 얘는 얘보다 3분의 1의 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느려지니까 이건 당연히 가능성이 없고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로 판단하는 게 낫겠다? 자, 지나간 지점도 아니고 사실 여기다 자극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겠지. 그쵸? 여기다 자극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물론 방금 얘기한 것도 이게 합당해 보여요라서 틀릴 수 있어. 만약에 하다가 아닌 거 봐. 그럼 돌아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확률이 높아 보니까 그건 걸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지금 말한 방식이 좀 불안할 것 같으면 그냥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처음부터 좀 다시 가정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답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지 뭐. 자, 얘가 마이너스 70으로 얘가 자극을 준 지점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럼 얘는 3ms고 도달 시간이 0ms라서 정확하게 그냥 마이너스 70이 되는 우리 표의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3의 전도 속도가 2cm/ms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전도 속도는 1cm/ms로 잡히게 될 거고 얘의 전도 속도는 3분의 2cm/ms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뭐가 가능해져? 얘네들을 숫자로서 나열하는 게 가능해지지. 그럼 해볼게요. 자, 얘가 D2가 자극의 시작점이라고 잡은 거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D3는 다 물음표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을게요. 얘는 어차피 문제 푸는데 단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바로 D4로 가볼게요. 자, 2의 D4를 먼저 할게요. 자, 2의 D4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cm입니다. 그럼 얘는 도달 시간이 2ms로 확정이 되겠죠. 잠깐만, 여기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2ms. 그러면 얘는 총 시간 4ms 중에서 2ms를
이제 도달하는 데 써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떤 전위가 나오게 될 거냐면 진행 시간이 2ms일 때의 전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 대충 0 같아 이러기에는 0보단 좀 더 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걸 시간으로서 표시를 해버립시다. 좀 편하게. 그러면 이제 얘는 2ms일 때 전위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C를 갖고 있는 D1의 2에서 자, 요 2의 D1에서 여기서도 얘가 2ms일 때 전위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도 도달 시간이 2ms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근데 D2에서 D1까지의 거리가 마침 2cm네. 그러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3의 D1도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이너스 70이라고 되어 마이너스 70이란다. 3의 D1도 2ms일 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총 4ms니까 얘도 도달 시간이 2ms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D4에서 D1까지의 거리가 그쵸? 4cm니까 되죠? 그럼 우린 지금까지 잡은 게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그럼 나머지 채우고 풀면 돼. 확실히 어렵긴 어렵네요. 고난도 딱지가 왜 안 붙은지도 알겠고 근데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도 알겠고 고난도라고 부를 만큼 어려운 건 아닌데 뭔가 문제 푸는 방법이 너무 요란하네요. 좀 정석 이렇게 접근이 아닌 느낌. 차라리 여러분들은 당장 연습하기에는 고난도 딱지가 안 붙은 54번보다는 차라리 고난도 딱지 붙어있는 52번 이런 걸 연습하는 게 더 당장은 도움 될 겁니다. 이게 오히려 사실 진짜 연습해야 되는 유형은 54번이야. 왜냐면 이게 지금 최신 유형인 거잖아. 정말 최신 유형인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게 정말 핫하고 따끈따끈한 유형이에요. 작년 10월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유형이에요 이게. 근데 수능이 갑자기 이렇게 띡 나온 거라서 이게 워낙 따끈따끈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연습해야 될 유형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연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일단은 옛날 유형들을 더 연습을 해서 얻은 다음에 54번 같은 유형은 그냥 한 6모 지나고 나서 이 유형을 연습을 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겁니다.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어. 6모 때부터 연습해도. 그 전에 좀 더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앞의 유형들이 더 낫긴 할 것 같네. 뭔 말인지 알지? 자, 일단 뭐 자극의 전달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시면 다음에 질문 얼마든지 다시 받아드리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빠진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우리 이제 근육 쪽을 푸는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고 하면 얼추 시간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공모 나온 거예요. 저희 해야 될. 지금 우리가 남은 게 항상성 우리 했나? 항상성. 하지 않았어? 항상성 했으면은 근육하고 방어 작용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굳이 같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빼면 생태계랑. 생태계랑 앞에 물질 대사 이쪽밖에 안 남아. 물질대사. 우리 돌연변이도 다 안 했나? 고난도 빼곤 다 한 거 아닌가? 돌연변이도? 했어요. 그치? 했겠죠. 우리가 고난도를 일단 유전적 고난도는 배제하는 걸 우선으로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은 근육이랑 방어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핵심 부분은. 근데 근육도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요. 그냥 맞아. 네, 여러분들이 익숙하기만 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렵긴 하다. 이번에 그래서 근육이랑 방어를 같이 숙제를 내줄까 하는데 아니다. 근육이랑 수특을 내주는 게 낫겠지? 이번 수특을 해오시겠지? 근육이랑 수특을 지난 숙제에다가 조금 추가를 해서 이렇게 내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수특 생태계 어때요? 아이씨. 생태계 타령 그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이. 생태계는 알았어 해라. 각자 질문을 받을게요. 뭐 수업 시간에 질문 받기보다는 애지간하면 생태계는 개인적으로 카톡 질문을 하세요. 생태계 질문은 카톡 질문을 해도 충분히 제가 설명하기 너무 편해요. 방영구 제외하면. 그냥 쌤이 끄적끄적해서 찍어서 보내는. 그거 귀찮잖아.
방향구만 제외하면은 제가 그 텍스트로 충분히 그냥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아무튼 근육 이제 보면요. 근육은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적어. 어떤 이론적인 질문이 많지 않은 단원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근육의 핵심이 되는 건 그냥 문제 푸는 방법, 결국 근육의 핵심 유형이 되는 이 각각 뭐 A 대 H 대 I 대 이런 것들의 길이 변화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 되는 파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만 좀 집어보면요. 일단 근육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근육은 신경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뉴런과 비슷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뉴런과 비슷한 특징 하나가 뭐냐? 얘 자체가 탈분극, 분극, 재분극을 한다라는 거. 이 정도가 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물어볼 수 있는 특징은 이 정도. 왜냐면 근육도 뉴런처럼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할 수 있도록 나트륨, 칼륨 펌프라던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그렇게 뉴런의 명령을 받으면 이제 뉴런이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때 근육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탈분극 결과는 항상 수축이야. 그래서 이걸 지속적인 탈분극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걔는 근육은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탈분극이 멈추면 그러니까 탈분극 끝나고 재분극 했어. 그러고 바로 탈분극이 시작되고 재분극해. 이렇게 활동전이를 지속적으로 만들면 그게 수축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활동전이의 발생 자체가 멈추면 그때 근육은 이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 근육이 일을 한다는 수축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근육이 쉰다의 개념이 되는 게 이완이 되는 거라서 근육의 ATP 소모는 항상 이 수축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에너지를 쓴다라는 개념 자체가 근육은 수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에너지를 쓰고요. 수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완, 그러니까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수축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뉴런의 명령을 받고 활동전이가 발생한다의 조건이 있어야 수축을 하는 거고. 활동전이가 멈춘다가 되면 이완하게 되는 거고. ATP 쓰는 게 멈추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런 단위가 되는 근육 세포의 기준이 되는 게 근육 섬유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단순히 이론상 물어볼 수 있는 전부예요. 사실 이 외의 것들을 이론상으로 물어본다라는 걸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근육 문제 어차피 한 문제 내야 되는 건데 한 문제 이상 낼 수는 없잖아. 한 문제 내야 되는데 이런 걸 물어보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냥 길이 변화 문제 내면 틀릴 애들 틀리고 맞출 애들 맞추니까. 굳이 이런 걸 물어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길이 변화로 넘어갑시다. 자, 근육 섬유라는 세포 내부에 이제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게 들어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포 안에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름 그대로 섬유야, 섬유. 실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실은 뭘로 되어 있냐?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구조가 되냐? 제가 이제 이거 고2들 요거 수업하면서 그 수업한 영상에 제가 그 미술 과외 받은 걸 이제 말하면서 했던 거거든. 그걸 이제 저 안쌤이 보고 드립을 친 거란 말이야. 아까 정말 안타깝다. 과학만 잘하면 됐지 뭘. 씨, 여기 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야, 나 과학만 잘하진 않아. 역사도 잘해. 아이 그렇죠. 제 기준은 과학 선생님 기준인 거죠. 그치. 나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보통 근육 원섬유의 한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디가 반복되는 형태가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 원섬유가 되는 거고. 아, 반복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좀 그려둡시다. 어차피 설명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도 다시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제 한마디로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가운데 심지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애들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밖을 둘러싸고 있는 요런 애들이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되는데, 그냥 뭐 이론적으로 팩트가 뭐냐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액틴 필라멘트는 얇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두꺼워요. 굉장히 실제로 두껍습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가 제가 이제 손으로 표현해 보면 약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액틴 필라멘트고 중앙에 들어있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같은 느낌이면 이게 이제 좀 두껍고 진하게 보이게 되는 거지. 마이오신 필라멘트 쪽이. 그래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워낙 두껍고 진한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근육을 겉에서 봤을 때 그냥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A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게 되는 요 구간은 상대적으로 밝은 색깔을 띈다. 그래서 이게 뭐다? I대.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A대, I대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데가 어디였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는 색상적으로는 A대 중앙에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A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그 중에서도 살짝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이오신만 있어서. 여긴 마이오신하고 액틴이 둘 다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짙은 색깔이 띄어. 근데 사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우리는 편의상 그냥 구분을 위해서 요 가운데 요 부분을 H대라고 따로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풀게 된 문제는 다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있냐면요. 모든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들은, 근육 원섬유 마디는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기도 하고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기도 해. 굳이 표현하면 이게 Z선, 이게 M선인데 어차피 Z선, M선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푸는데 쓰는 표현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 근육원섬유가 아까 얘기한 이 수축이라는 걸 이뤄내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수축은 결국 이 전체의 길이가 짧아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와중에 액틴이나 마이오신 같은 섬유 자체의 길이 변화는 없다. 섬유는 절대 길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섬유가 길이 변화를 하지 않고도 전체를 짧게 만드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양쪽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체 길이를 줄이겠어? 그렇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줄어드는 거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정사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A대의 길이도 절대 변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자, 그걸 기준으로 우린 요걸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결국 이것만 외워두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요 한 마디가 수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긴 하나 그냥 플러스로 수치를 잡아볼게요. 만약에 마디 전체가 알파 마이크로미터만큼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런 조건에서 A대, I대, H대들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자, A대는, 자, 마디가 알파만큼 늘어나면 A대는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야지. 자, 왜? A대는 뭐였으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곳이 곧 그냥 A대입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마이오신하고 액틴 자체의 길이 변화는 없다고. 그러니까 A대의 길이 변화는 절대 없는 겁니다. 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예 변하지 않는 대가 A대고요. 그 다음에 I대의 길이 변화. 자, 이 I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마디를 표시하게 되면 I대가 어떻게 돼? 잘려. 근데 그치.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잘려서 들어온 I대 부분은 반대쪽과 절반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 I대가 또 있냐면 이쪽에 I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절반 자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요렇게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여기 기준으로 잘리면 절반만 들어오게 되겠지. 근데 거기다 심지어 뭐야? 여기 기준으로 또 대칭이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 I대의 절반과 여기 I대의 절반을 합쳐서 하나의 I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디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I대가 몇이야,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와 여기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합치면 I대라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얘기할 땐. 그렇게 되고 전체가 알파 짧아지면 아이들은 전체가 알파 길어지면 아이들은 똑같이 알파만큼 길어져야 된다. 왜? 결국 얘가 알파만큼 길어지려면 대칭이니까 이쪽이 2분의 1 알파만큼 후퇴해야 되고 이쪽도 2분의 1 알파만큼 후퇴해야 전체가 알파만큼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구간을 기준으로 2분의 1 알파만큼 늘어나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2분의 1 알파만큼 늘어나니까 아이들 전체는 그렇죠. 한쪽만 물어보는 거면 한쪽만 대답하면 되는데 그건 아이들하고 애초에 질문하지 않겠지. 그치. 문제에 표시를 해줄 테니까 그건 이제 그때 맞춰서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같이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H대의 길이 변화. 자, H대는 이 가운데 부분인데 결국 얘도 알파가 늘어나려면 2분의 1 알파, 2분의 1 알파씩 후퇴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똑같이 그치 알파만큼 늘어나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기억해주면 좋은 대 하나가 더 있죠? 겹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수업용으로 좀 편하게 쓰기 위한 표현이고요. 정확하게는 여기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 요게 이제 문제에서 되게 자주 물어보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겹대라고 하면 자, 겹대의 길이 변화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마이크로미터. 왜 얘는 2분의 1을 하냐면 보통 겹대는 한쪽만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간 설정을 해놓고 물어보지 않으면 얘는 이제 딱히 물어볼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겹대는 그냥 한쪽만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절반만큼만 변하는 걸로 인식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모든 문제는 결국 저것만 잘 적용시키면 풀리는 문제들이 요 근육 문제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근육에 대한 거는요. 방금 설명한 이론으로 충분히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냥 방금 설명한 것만으로도 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 이것도 바로 최근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71쪽에 있는 8번부터 좀 접근을 해볼까 해요. 이거 몇 문제냐? 근데 이거 한 몇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총. 오 그러네. 꽤 있네. 41문제. 오. 그럼 숙제는 이걸로 끝? 요거랑 수특 이 자식아. 이거랑 수특 이 자식아. 자, 몇 번이었더라? 7번이었나? 8번이었나? 8번. 자, 8번을 보면요. 자,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그리고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와 기역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X는 좌우 대칭이다 라고 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다 주는 거야. X는 좌우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 마디가 좌우 대칭이라는 조건이 문제마다 빠져 있는 데가 없어. 그냥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 대칭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갑자기 어떤 문제가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 아님 이러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풀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아예 풀 기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나올 일은 없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뭔가 좀 너무 쉬운 문제를 잡았나 싶기도 하고. 한 문제 더 풀면 되지. 자, 일단은 자, T1일 때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T1, T2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X 해놓고 여기다가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역, 니은, 디귿만 이렇게 쭉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뭘 적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템플릿처럼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라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x가 플러스 알파일 때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어두고 시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쉬우니까 굳이 안 적어도 금방 파악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적어놓고 해야 좀 씩 세우거나 이럴 때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기역은 A대죠. 그러니까 얘는 불변, 변하지 않음. 그리고 니은은 H대네요. 그럼 H대면 마디 변화량과 같은 변화량을 갖게 될 거고요. 디귿은 한쪽 I대죠. I대의 절반이지? 그러면 마디 변화량의 절반만큼만 변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먼저 적어. 얼만큼 변하는지 정보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적는 겁니다. 얘가 3.0 마이크로미터야. 그리고 얘가 2.6 마이크로미터야. 그러면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0.4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0.4니까 얘도 마이너스 0.4,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여기가 얘는 마이너스 0.4, 얘는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중간을 채울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얘가 기억의 길이가 1.6이래. 그럼 얘의 기억의 길이도 어차피 1.6입니다. 기억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구하기 제일 편한 게 뭐냐? 디귿이죠. 왜? 마디가 3.0인데 그 중에서 기억이 1.6이면 나머지 i대에 해당될 부분이 1.4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 전체는 결국 i대, a대 합만큼일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분필 들어있는 만큼이 a대면 요 나머지 여기랑 여기 합친 게 i대라고 했잖아. 마디 전체는 a대 더하기 i대일 수밖에. 그러니까 i대가 1.4고 그럼 디귿은 0.7이 되겠네요. 절반만큼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0.5 이렇게 바로 이어줄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의 길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길이는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할 만한 그 단서 근거가 없어요. 대신에 그냥 기억니은 디귿 풀 때 필요 없겠지 뭐. 자, 그래서 T1, T2 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자, T1에서 T2가 수축이죠? 그럼 ATP 쓰는 거라고 했지. 됐고. 기억의 길이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2 크다. 자, 기억의 길이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값은 얘는 0.4가 나올 거고 얘는 0.2가 나오겠지. 기억에서 기억하고 니은이구나. 기억은 0이 나오겠고 니은은 0.4가 나오겠지. 미안합니다. 기억에서 니은을 뺀 값이네요. 하하. 그렇죠. 그러니까 얘 차이 값하고 얘 차이 값의 차이를 찾는 거네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 둘은 같은 값인데 얘의 변화가 0.4였으니까 그 차이의 변화도 0.4만큼이어야 되겠네.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0.5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문제들도 어려운 건 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건 쪽을 좀 해볼까? 몰랑 니들이 해. 어차피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템플릿 삼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디 항상 T1, T2 시점은 2개 혹은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점을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디의 길이는 꼭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마디의 길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든 써먹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마디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없어도 어떻게든 써먹을 거기 때문에 마디의 길이 x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각 문제마다 주어지는 게 달라. 어떤 건 a 대 i 대 뭐야 이거 왜 다 지워졌어? 어떤 문제에선 a 대 i 대 h 대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선 i 대 h 대 겹대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i 대 절반과 h 대와 겹대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절반의 i 대와 h 대 겹대.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i 대 절반, h 대 절반, 겹대 자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 문제마다 서로 다르긴 한데 그러면 그 주어진 구간, 그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들을 밑에다 나열하고 그리고 그 왼쪽에다가 먼저 얘가 알파만큼 변했을 때 나머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어놓고 풀자는 거야.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해당 문제에서의 이런저런 정보들을 다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요거 안 적어놓고 하면은 자꾸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마디 전체에서 A대를 빼면 I대가 나오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그 문제마다 어떻게 적절하게 빼면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는지를 그냥 여러분들 눈을 믿고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마다 워낙에 조금 다르게 쓰여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방금 한 거죠. 마디에서 A대 빼면 I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겠고요. 아무튼 문제마다 뭐 이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그래서 이 변화량을 이용해 갖고 식을 세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난 뒤에 같이 또 질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숙제도 영상으로 좀 남겨놓을까? 그래서 숙제를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숙제가 어떻게 보면 좀 많다. 일단 근육 아까 몇 문제라고? 41문제? 41문제 요거 문제 다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극의 전달, 자극 쪽은
40번까지 푼 거잖아. 여기는 37번까지인가? 그렇게 푼 거니까 그 뒤로 일단 마무리 지어오는 거. 이게 이제 마더텅 숙제가 되겠고요. 숙제를 이렇게 잡아놓고 나니까 수특 숙제는 추가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수특 숙제는 여전히 8단원 맞나? 8강. 8단원이 아니라 8강. 8강이 맞나? 아무튼 그 세포분열 쪽 푸시면 됩니다. 강이 정확하게 몇 강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적을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숙제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